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김태형 감독과 함께 부임해 팀의 투수진을 이끌어 온 그의 빈자리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하지만 롯데는 이 공백을 단순히 메우는 데 그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채우기로 결단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일본 야구계에서 이미 검증을 마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올해는 김태형 감독과의 3년 계약이 마무리되는 시즌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상했듯 롯데가 인나우 전략을 선택해 FA 시장에서 대형 투수를 영입하고 즉각적인 성적 반등을 노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롯데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화려한 한 방보다는 탄탄한 기초 위에 차근차근 쌓아 올리는 성장을 선택한 것입니다. 총 100만 달러를 투입한 선택이었지만 FA 투자는 없었습니다. 대신 롯데는 외국인 선수 영입에 과감하게 집중했습니다. 100만 달러를 꽉 채워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피즐, 2명의 외국인 투수를 데려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병 보강이 아니라 팀 투수진의 중심축 자체를 새로 설계하겠다는 분명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결정적인 퍼즐 한 조각이 더해졌습니다. 일본 프로야구 한신 타이거즈에서 1군 투수 코치로 센트럴리그 우승을 이끈 가네무라 사토루. 그가 바로 롯데 투수진 재편의 핵심 인물입니다. 가네무라 코치의 직책은 투수 총괄 코디네이터입니다. 1군에서의 경기 운영과 실전 투수 기용은 여전히 김태형 감독과 김상진 1군 투수 코치가 담당합니다. 하지만 가네무라는 그보다 훨씬 큰 그림을 그립니다. 1군부터 3군까지 롯데 투수진 전체를 아우르며 육성의 방향과 철학을 설계하고 책임지는 것이 그의 역할입니다. 말 그대로 롯데 투수 육성 시스템의 설계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롯데는 그를 영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한신에서 퇴단이 확정된 바로 다음 날 곧바로 영입 협상에 돌입했습니다. 구단의 절박함과 진정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가네무라 코치는 영입 발표 직후 자신의 SNS에 의미심장한 글을 남겼습니다. 내 뿌리는 한국이다. 나이가 들수록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강해졌다. 그는 자신이 제1교포임을 밝히며 이번 선택이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일종의 기환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도 그는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깊은 관심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ABS, 자동 볼 판정 시스템, 피치클락 등 한국 야구가 선도적으로 도입한 변화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아직 몸이 건강한 만큼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싶었고 한국 야구의 레벨업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솔직한 심정을 전했습니다. 특히 부산과 롯데 팬들에 대한 그의 비유는 인상적이었습니다. 부산은 오사카와 비슷한 분위기다. 롯데 팬들은 한신 팬들처럼 열정적이고 때로는 무서울 정도다. 한신 타이거즈에서의 경험을 누구보다 잘 아는 가네무라 사토루. 그가 롯데 투수진에 어떤 변화와 경쟁력을 불어넣을지 이제 그 결과를 지켜볼 시간입니다. 그의 말에는 새로운 도전에 대한 각오와 함께 묘한 친근함이 묻어났습니다. 투수 장인이 바라본 롯데의 가장 큰 문제점, 가네무라 총괄이 최우선 과제로 꼽은 것은 바로 투수진의 뎁스 강화였습니다. 그는 한국 야구가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외국인 투수 2명과 토종 에이스 1명, 그리고 나머지 투수들 사이의 수준 차이가 크다 보니 특정 선수들에 대한 유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뎁스를 강화하고 기량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내 역할이다. 이 한마디는 롯데의 지난 시즌을 그대로 요약합니다. 지난 시즌 롯데는 외국인 투수 2명이 모두 교체되는 혼란을 겪었습니다. 그 결과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는 박세웅의 160과 2이닝, 단 1명뿐이었습니다. 반즈와 감보와 데이비스와 벨라스케스를 모두 합쳐도 각각 153이닝, 155이닝에 그쳤습니다. 만약 외국인 투수 중 단 1명이라도 확실한 이닝 리터 역할을 해줬다면 어땠을까요? 한화의 후라도 197과 1이닝, 폰세 180과 2이닝, 와이스 178과 2이닝처럼 말입니다. 불펜의 부담은 크게 줄었을 것이고 팀 전체의 투수 운영 역시 훨씬 여유로워졌을 겁니다. 올 시즌 한화를 보더라도 답은 분명합니다. FA 투자에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폰세 와이스 원투 펀치의 위력만으로 하위권에서 단숨에 한국 시리즈 도전자로 올라섰습니다. 안정적인 외국인 선발진이 팀 전체 전력을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새로운 투수진의 설계도 속에서 가네무라 총괄의 존재는 특히 한신에서 함께했던 비즐리의 한국 적응에 큰 힘이 될 전망입니다.
실제로 비즐리의 기량 검증과 영입 과정에서도 가네무라 코치의 역할이 컸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서로를 잘 아는 만큼 시너지 효과 역시 기대해볼 만합니다. 롯데에게는 또 다른 희망도 있습니다. 윤성빈, 홍민기, 김진욱, 이민석 등 아직 완전히 자리 잡지는 못했지만 잠재력만큼은 확실한 유망주들이 즐비합니다. 2차 드래프트로 합류한 김조한, 김영준, 최충현 역시 피지컬과 구위만 놓고 보면 손에 꼽히는 자원들입니다. 이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과 명확한 방향성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가네무라 총괄이 있습니다. 차기 시즌 롯데 선발진의 기본 골격도 어느 정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로드리게스, 비즐리, 박세웅, 나균, 그리고 아시아 쿼터 교야마 마사야가 중심축을 이룰 가능성이 큽니다. 이민석, 김진욱, 박진 등은 교야마와 5선발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태형 감독은 이에 대해 확답을 피했습니다. 스프링 캠프는 백지 상태로 시작한다. 캠프에서 결정하겠다. 이미 정해진 원투펀치보다는 모든 선수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8년 만에 가을 야구를 꿈꾸는 롯데. 이제 그 꿈의 설계가 투수진부터 다시 그려지고 있습니다. 롯데는 벌써 8년째 가을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단 역사상 최장 기간입니다. 팬들의 아픔과 선수들의 좌절은 해가 갈수록 더 깊어져만 갑니다. 리빌딩은 분명 긴 호흡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도 이기는 경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젊은 선수들의 성장에 있어 승리의 기억만큼 강력한 자양분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습관, 이기는 문화가 팀 안에 뿌리내릴 때 비로소 진짜 강팀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의 마지막 시즌, 그리고 가네무라 총괄의 첫 시즌.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낼 화학작용은 그래서 더욱 궁금해집니다. 일본식 세밀함과 한국 야구 특유의 역동성이 만난다면 과연 어떤 색깔의 야구가 탄생하게 될까요? 새로운 마운드, 새로운 그림. 주형광 코치가 떠난 자리는 단순히 한 사람의 공백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스템과 새로운 철학, 그리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가네무라 총괄은 이미 센트럴리그 우승이라는 화려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롯데에서 진정으로 증명해야 할 것은 과거의 우승 경력이 아닙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